대표적인 공룡기업이자 글로벌 시총 3위를 자랑하는 아마존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며 늘 앞서가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아마존은 뛰어난 전략과 서비스 정신으로 전 세계 각국의 시장을 점령 중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간다는 아마존조차 첫 도전을 할 때 하드웨어만 100만 달러, 한화 약 10억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갔으며 향후에는 30억 달러, 한화로 무려 3조 원 이상을 쏟을 것으로 전망되는 최신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조 원을 들여가며 자랑스럽게 선보인 이 기술이 한국에서는 너무도 평범하게 이미 널려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은 너무 앞서간다. 한국에는 애초에 그딴 게 필요조차 없다며 탄식하고 있다는데요. 미국에서는 신세계지만 한국에는 도처에 널려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무인가게입니다.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테일러 씨는 최근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진풍경이라며 직원이 없는 무인마트, 한국인들은 사람들이 훔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한국의 무인마트를 직접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대부분 무인 가게들의 셀프 계산대는 한국어는 물론 각국 언어로 활용할 수 있었고 테일러 씨 역시 무척 간단한 계산대 이용 방법에 벌써 끝났네요 라며 신기해하기도 했는데요. 아마존 고에서는 수조 원을 투입해서 절도를 철저하게 막아야만 가능했던 무인 상점. 기본적인 양심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돈통만 달랑 있는 양심 가게가 종종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는 셀프 계산대와 출입 시의 카드 인식 등 최소한의 기술만으로도 이토록 간편하게 상용화가 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해당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신세계라는 반응을 보냈습니다. 제 생각엔 이런 무인 가게들은 인건비가 오르고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트렌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무인 가게는 오직 사람들 간의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만 가능하며 CCTV 모니터링이 되어야만 가능하죠. 한국은 정말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입니다. 아이스크림부터 과일까지 셀프 서비스로 파는 가게라니 와우 정말 흥미롭네요. 만약 저런 가게가 유럽 국가들에 있었다면 1분 만에 모든 물건이 사라질걸요.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할 듯? 와우 뭐라고요? 직원이 없는 가게라고요? 와 저는 호주에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 가네요. 오마이갓.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었다는 다른 미국 네티즌 역시도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에피소드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는데요. 그는 글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그리고 한국인의 실체를 보고 싶다면 슈퍼나 편의점에 가봐라라고요.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좀 넘었어. 얼마 전 내가 서울에서 겪은 황당한 일을 이야기해줄게. 미국인들은 대부분 내 이야기에 공감할 거야.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야. 특히 서울에는 거의 한 블록에 하나씩 편의점이 있을 정도로 많은데 나도 집 근처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야.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과도 인사를 주고받게 됐지. 그날은 일을 끝내고 도시락이라도 사갈까 싶어 편의점 근처로 향하던 중이었어. 근데 편의점 안을 보니 한국인이 3명 정도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는 거야. 퇴근 시간이니 붐빌 수도 있겠다 싶어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계산대에 아무도 없더라고.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1년이 넘었지만 다들 알다시피 고정관념이라는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난 미국식으로 생각했지. 직원이 잠시 물건 정리라도 하는 모양이군. 금방 나오겠지 뭐라고 말이야. 사람이 쉽게 드나드는 매장을 아예 비워뒀을 리 없으니까. 근데 나도 물건을 다 고르고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오질 않는 거야. 그 사이 5분은 좋게 지났을 텐데 말이지. 여전히 한국인들은 핸드폰을 보며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고 그 순간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더라고. 내가 나고 자란 미국은 대체 어떤 나라였던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난 미국과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어 모르겠지만 미국인들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공감할 거야. 상상해봐. 미국의 상점의 주인도 없고 몇몇 손님만 있는 풍경을. 다는 아니겠지만 손님 중 일부는 분명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 유유히 상점을 나가거나 주변을 살펴보다 황급히 물건을 훔쳐 달아날 거야. 주인이 있어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니 없으면 더 하겠지. 근데 한국인들은 다르더라고. 5분 정도 되는 시간을 불평 없이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더러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없었어.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 편의점 직원이 황급히 뛰어들어와 사과한 후 계산해주더라. 한국인들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듯 묵묵히 계산을 마친 후 편의점을 나갔고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글을 쓴 미국인은 한국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지만 전 오히려 평범한 한국의 일상이 외국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옛 속담처럼 어릴 때부터 작은 물건이라도 남의 것을 함부로 탐내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아왔고
도둑질 같은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아야 할 범죄로 여겨왔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 편의점에서는 기가 막힌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편의점에서 부피가 큰 화장지, 세제, 섬유유연제 등을 매장 밖에 진열해 놓은 것을 보며 기겁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야외 상품을 진열해 놓고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 훔쳐갈 확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이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부자 동네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편의점까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외국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차 안에 있는 지갑이나 노트북을 훔치기 위해 자동차 유리를 깨는 일마저 흔하다고 하니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인데요. 해외에서 생활하는 한국 유학생 커뮤니티에 가보면 핸드폰을 도난당했다는 글이 한 달에 몇 건씩 올라옵니다. 카페에서 잠시 테이블에 올려뒀는데 소매치기가 들고 도망쳤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낯선 남자가 완력으로 뺏어갔다. 심지어는 지하철에서 가방에 핸드폰을 넣어둔 채 꺼내지도 않았는데 지하철을 내려서 확인하니 없어졌다는 글까지 볼 수 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핸드폰을 찾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합니다. 경찰도 찾기 어려울 테니 그냥 포기하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요. 오죽하면 경험 많은 유학생들이 이곳은 한국이 아니다. 이 나라에서 내 손을 벗어난 핸드폰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까지 말할까요? 아무튼 한국에선 평생 한번 겪기 어려운 이런 일이 해외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은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고 말하고요. 반대로 한국은 잃어버린 물건이 저절로 주인에게 돌아올 정도로 놀라운 시스템과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갑을 잃어버린 가족이나 지인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지갑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는데요. 공항이나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라면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즉시 해당 기관의 유실물 센터를 확인할 텐데요. 공항, 지하철, 기차는 물론이고 고속버스까지 대부분의 교통수단에는 유실물 센터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중 10명 중 9명은 이곳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중에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카메라 같은 고가품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시설과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타인의 물건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식이 뿌리내려 있는 한국인의 국민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외국에는 유실물 센터라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워서 가져다 주는 것이나 유실물을 모아뒀다가 주인을 찾아준다는 것 자체가 해외에서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이죠. 타고난 민족성 혹은 한국만의 문화나 교육의 영향일까요? 한국인의 우월한 도덕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깊은 울림을 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